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라우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조금 마음 무거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하던 어떤 젊은이가 큰 손해를 보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그 뉴스를 보고 뭐랄까 제가 주저주저 했던 그 증시 토크 주제가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제를 한 번은 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투자 실패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뉴스를 보고 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자, 어제 갑자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몇 개월 만에 한 8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죠. 자,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을 진 20대 젊은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서 어떤 정치인의 보좌관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또 얼마 전에 있었죠. 지난 여름 기간 중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뭐랄까, 이 투자 실패에 관한 과거 18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생각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증시 토크 주제로 거의 뭐 제가 증시 토크에 관한 글을 적은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미래에 차후에 우리 독자분들이 절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렵게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10년 전입니다. 2008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는요, 제가 명동에 있는 어떤 증권사 전산센터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쪽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뭐 증권방송도 출연을 시작하던 해였었는데 그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명동에 1년 가까이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그 해 2008년이 바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때입니다. 10년 전이니까 한참 뭐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한 때죠. 9월 같으면 그때가 아마 9월이 아니고 한 10월이나 11월 좀 이제 가을도 중후반 지나갈 때였던 것 같아요. 자, 어떤 건물 사이에 제가 잠깐 머리를 식히러 나갔는데요. 자, 명동거리 어느 건물 사이에 과학수사대의 바리케이트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분명히 출근할 때만 해도 안 보였는데, 자,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주식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그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인터넷 뉴스 한 꼭지에 그냥 정말 뉴스 하나가 그 사건을 다루고 그냥 역사 속으로 묻혔습니다. 그저 이제 명동에서 주식 관련된 일을 했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주식 관련한 뭐 어떤 주식담보대출 뭐 그쪽 일을 하셨다는 것 같았었습니다. 마음이 그때 당시 많이 무거웠죠. 자,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제가 주식시장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가끔씩 전해 듣게 됩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기도 하지만 뭐 비하인드 소식으로 전해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많이 무겁죠. 자, 그런데 이러한
뉴스이나 소식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위기나 또는 증시 급락기에는 꼭 등장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꼭 등장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신용융자나 주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로 이제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한테 큰 돈을 빌려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한 경우에 자칫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큰 변동성이 있는 투자 자산에서는 순식간에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순식간에 내 자산이 모두 날아가거나, 혹은 내 자산뿐만 아니라 내가 빌려온 어떤 자금줄에게도 큰 손해를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냥 뭐 금융회사에서 빌린 거면 뭐 그냥 개인 파산하고 끝이지만, 가족, 친지 아니면 친구한테 빌린 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게 나타나게 되죠. 자, 뭐 이런 현상이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와 같은 변동성이 큰 투자 자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갭 투자,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갭 투자 때문에 큰 낭패를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뉴스로 나왔었습니다. 분명 갭 투자는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예요. 근데 지금 너무 겁없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적정한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는데, 요즘은 그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면은 갭 투자하신 분들 보면은 전세입자의 보증금으로만 레버리지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은행에서 차입을 해오잖아요. 뭐 내 돈 뭐 1,000,000원만 들여서 뭐 집을 몇 채 샀어요, 뭐 그런 걸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그게 좋을 땐 좋지, 이게 갑자기 시황이 꺾이게 되면은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극단적인 투자 실패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주식 투자 입장에선 레버리지 투자는 철저하게 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레버리지 투자는 주식 투자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빠질 땐 크게 빠지고 올라갈 땐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뭐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나중에 상승장이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조심해서 투자해야지 했던 사람들도 시장이 막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핫핸드 효과라고 해서 내가 투자의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건방진 거죠. 자신은 절대 투자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익이 난다 하면 어느 순간 자신감을 넘어서 난 신이야 하는 순간 엄청난 자신감 속에 내가 투자금이 왜 1,000,000원으로 하고 있지? 뭐 여기저기서 돈 끌어와가지고 투자해야 되겠어 라면서 정말 여기저기서 투자해서 끌어와서 투자를 합니다. 자신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자, 하지만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100번 성공했다 한들 단 한 번의 실패가 모든 자산을 녹여버리고 돈을 빌려준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요, 지금은 그렇게 별로 관찰되지 않습니다만, 과거 2000년대 중반, 2005, 6, 7 요때, 그리고 1999년 IT 버블 당시,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증권사에 다닌다 하면요, 증권사에 그 뭐 경비원이나 가드로 취직한 분들까지 한테까지도 너 주식에 대가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물어보거나 뭐 돈을 맡기거나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99년 IT 버블 때입니다. 자, 그리고 86년에서 89년 요때 당시는 사람들이 아예 신용융자 안 쓰면 이게 주식 투자는 신용 투자를 무조건 써야 되나 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야지만 막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났으니까요. 요 3년 동안의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한 5배, 6배 상승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예. 하지만 단 한 번의 투자 실패로 모든 재산을 그때 당시 날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8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살던 동네에 친구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잘 하셨다 하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모두 날려서 당연히 신용융자를 다 썼겠죠. 그 집이 몇 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그 집 친구 어머니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요, 주식시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핫핸드 효과가 계속 천번 만번 계속 윈윈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뭐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라면은 그냥 뭐 개인 파산하고 말지만 가족, 친척, 지인들의 빚은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마시라. 아무리 차후에 정말 엄청난 대박 상승장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만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식시장은 충분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만은 하지 마시기라. 예. 우리 인생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에 내가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레버리지를 키웠고 그게 이제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시라. 자, 그건 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99년 IT 버블 당시 주식 조금 만다 싶으면 너도 나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다 그때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IT 버블 당시 그리고 이제 그해 IT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99년 확, 2000년 푹. 자, 그리고 그해 말 2000년 IT 버블 붕괴됐던 그해 말에 투자 손실률이 마이너스 90%였습니다. 정말 주식 시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엄청난 호황, 엄청난 버블 붕괴를 경험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시점에 우연히도 그 추운 겨울밤에 시간도 또 자정이었어요. 버스가 끊겨가지고 압구정 쪽에서 성수동 쪽으로 성수대교를 걸어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막 걸어오다가 이 시간에 한강물은 어떤 색깔일까 하고 우연히 봤는데 한강 밑을 우연히 봤어요. 성수대교 그 가운데서 봤더니 시커먼 한강물이 확 눈으로 덮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정말 아찔합니다. 순간 제가 잘못된 생각을 그때 했다면 아마 제가 잘못된 그 선택을 한 그 주인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눈을 질끈 감고 성수대교를 뛰어서 건넜어요. 자, 그리고 그 안전한 것으로 넘어간 후에는 자, 아예 자, 뭐 지금 투자 손해 본 거 어쩔 수 없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합리적인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저의 책에도 나와 있죠. 그 초반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생각보다 그런데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서울의 집 한 채 이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 상당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 자금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졌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빚이 3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잠깐 순간을 이겼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서서히 그 빚에 대한 충격을 잊어줄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빚을 넘길 수 있는 재산을 만들 수 있고 만들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주식 투자에 실패는 없어야 되고 레버리지 투자까지 써서 위험한 투자 상황으로 본인을 몰아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요, 한 번 더 참으시고 그 고비를 몇 개월만 넘기십시오. 참고 뭐 다른 취미 활동을 해서라도 그 고통을 잊으실 수 있도록 본인이 좀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마음 괴로운 부분만 보지 마시고 잠깐 돌려서 다른 부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빨리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00년 거의 한 18년 전 일이죠. 그때 당시 경험해본 경험자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차후에 지금도 그렇고 미래 어느 날 증시가 호황장이 온다면 절대 내 자신의 수익률이 신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절대 쓰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서 제 목소리 톤도 많이 어둡고 좀 조명도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자, 투자에 큰 어떤 마음의 각인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하기, 좋아하기 꼭 남겨주시면 증시 토크 남긴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